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하다가 work인데 이 단어만 가지고는 일하는 것은 재미있다.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다가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to를 쓰거나 ing를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예, to work로 이제 그러면 그냥 work는 일하다지만 to work는 이제 일하다가 아니라 뜻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일하는 것은 일하다가 아니라 하는 것을 일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 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갖게 해주는 거를 갖다가 to 부정사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것은 즐겁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일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목적으로 쓰인 것이고 나의 즐거움은 일하는 것이다. 뭐 특이한 사람. 나의 즐거움은 일하는 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지만 아무튼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쓰인 것은 명사 보호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쓰인 to 부정사를 우리는 명사적 용법. 왜? 명사가 주로 주목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58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to 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밑줄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는 거죠. become이 되다지만 앞에 to를 붙였기 때문에 되는 것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To become a famous fashion designer 까지가 주어 아닙니까?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은 어렵다.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다. 그러면 to become은 명사적 용법이다. 자, to 부정사가 앞에 쓰여서 주어를 만들긴 했으나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좀 하고 싶어서 뒤로 보냈어요. 빈자리에 it를 썼습니다. 그래서 It is difficult to become a famous fashion designer. 자, 그러면 it를 가주어라고 하고 to를 진주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라고 써놓으시고 그래서 밑에 CF 보시면 to를 이제 앞에 붙이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주로 it to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문장 I hope 나는 희망한다 뭐를? to 이하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희망한다 to 이하를 to work with you again 다시 너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을룰에 해당하는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사용됐네요. 명사적 용법. 그녀의 직업은 to translate English into French. 영어를 프랑스어로 불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자, to translate 밑줄 그으시고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써보세요. 번역하는 것이다. 자, 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다. 명사 보다. 왜 이걸 구분해야 되느냐? 나중에 be2 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호를 이야기를 할 때 명사 보호가 있고 형용사 보호가 있죠? 간단한 이야기로 She is a student도 가능하겠고 She is kind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She is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녀는 이다. 뭐냐 이 말이지. 그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한데 설명해주는 말을 쓸 때 말이야 명사를 쓸 수도 있고 형용사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렇다면 이걸 보호라고 하면은 명사 보호도 있고 형용사 보호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to 부정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죠. 뭐뭐 하는 것이다. 비동사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것이 뭐냐고요. 것이 명사 아닙니까 우리말로. 그렇죠. 지칭하는 거 딱 그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호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구분하라 하면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마치 she is a student처럼 명사 보호로 지칭하는 겁니다. 반면에 넘겨보시죠. 넘겨보면 61페이지가 보면 B2가 따로 나오죠. B2가 지금 따로 나오고 있어요. B2가 이때 이 B2는 뭐냐 이 말이야. 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주어의 상황 자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운명, 가능, 예정, 의도,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마치 칠판 봅시다. 마치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를 설명해주는 거죠. 그녀가 어떤 여자야? 친절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녀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주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투부정사가 비동사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므로 이걸 속성을 구분할 때는 명사보호가 아니라 형용사보호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용사적 용법 속에 투부정사가 들어있는 거죠. 비투부정사가. 아니 is 다음에 to도 비투잖아요. 사실. 하지만 구분이 된다. 아시겠죠? 다시 넘기시고 따라서 58페이지의 마지막 문장 Her job is to translate. 그것도 B2 아닙니까? is to. 하지만 요것은 우리가 따지는 B2, 그 B2가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명사보다 그 말이에요. 명사적 용법의 보호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어떤 이런 개념은 아니죠. 59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명사용법 2에 보면 의문사,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투부정사가 의문사랑 결합이 돼서 명사처럼 쓰인다는 건데 명사처럼 쓰인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주목보로 쓰인다는 겁니다. 밑줄. 주로 목적으로 써요. 근데 주목보로 쓰긴 하는데 주로 목적어. Where to meet him. 어디에서 그를 만날 것이냐까지가 주어죠. 그럼 투부정사가 앞에 where를 동반해서 그를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 하는 것이 has not yet been decided.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how 이하를 그려야 되겠죠. 투부정사가 how를 동반해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사용법. My question. 내 질문은 나의 의문점은 is when to start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언제 시작할까이다. 언제 시작하느냐이다. when 이하가 비동사 다음에 보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F 보시면 의문사 투부정사는 밑줄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의미상. Could you advise me on what to do?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밑에 What I should do 밑줄. 풀어서 설명한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라고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What I should do로 바꿀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투부정사 형용사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 여러분, 형용사 하면은 beautiful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거 봅시다.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또 설명을 좀 해보겠는데요. 자, 마치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뜻이 아름다운 아닙니까? 아름다운. 자, 이건 형용사로 태어났고 태어나기를 얘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이다. 끝에가 니은으로 끝났죠. 이렇게 니은으로. 자, 이게 문장 속에 들어갈 때는 She is beautiful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고 She is a beautiful lady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beautiful은 이렇게 문장이 끝났잖아.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즉 서술적 용법에 보어로 쓰이는 경우고 beautifully lady를 꾸며주니까 이거 명사 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용사는 딱 이렇게 두 가지 쓴다. 그럼 만약에 투부정사가 보어로 쓰이거나 명사 수식 둘 중에 하나로 쓸 수 있겠죠. 투부정사도 형용사용법이 있다고 하면 투부정사가 명사로 수식해준다. 주로 이제 뒤에서 꾸며주겠죠. 단어가 기니까 투부정사는. 그래서 아무튼 명사로 수식하면 형용사용법을 할 수 있겠고 또 비투부정사 아까 말했던 오른쪽에 비투부정사 있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she is beautiful에 해당하는 투부정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보어로 쓰인 서술적 용법에 보어로 쓰인 투부정사로서 형용사적 용법에 beautiful과 같이 쓰인 보어다. 그래서 왼쪽에는 명사 수식, 오른쪽에는 B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B2에다가 가로치고 서술적 용법이라고 쓰면 됩니다. 서술적 용법이다. 그게 보어를 말하는 겁니다. 서술적 용법에 보어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고 자, 왼쪽에는 보이겠습니다. We don't have enough time to finish it.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을 끝낼 충분한 시간. 여러분, 그것을 끝낼 충분한 시간이라고 번역이 된다고 해서 끝낼이 충분한을 꾸며주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충분한 시간. 자, 충분한 enough가 타임 꾸며주는 표시해보세요. enough도 타임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것을 끝낼 시간.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는 그것을 끝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여러분 글을 쓸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냐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충분한
밑에다가 그것을 끝내 시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 줄로 써야 되잖아. 그죠? 얘가 이렇게 꾸며준다고 해서 얘 앞에다가 얘도 쓰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냐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못 쓰잖아. 예? 그러니까 마치 여기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제 말이 맞게 그것을 끝내리라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해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고요. 앞에 있을 뿐이지. 그것을 끝낼 시간이고요.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야. 거기에서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끝낼 충분한이라고 해서 충분한 꾸며준 게 아니고 끝내는 시간도 꾸며주고 충분한도 시간을 꾸며주면 돼. 다만 이거를 두 줄로 쓸 수 없으니까 한 줄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헷갈리지 말아라 이 말이야. 알겠죠? 두 번째, I'm waiting for someone. 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함께 이야기할 누군가. 이때 with에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 해설 두 번째 줄.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는 게 돼야 되는 경우는 전치사를 빼먹지 말자. 예. 거기에 with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경우는 써줘야 된다. with가 빠지면 어떻게 되지? 말하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 말하는 친구. 기다리는 앉아있는 친구 말고 말하는 친구. 의미가 왜곡이 됩니다. 함께 이야기할 친구가 돼요. 이야기할 친구. with가 그래서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61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be2 부정사가 나오게 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she is beautiful 같은 용법으로 쓰인 to 부정사를 말하는 겁니다. 즉 to 부정사가 주어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to 부정사라는 이야기죠. 그 처지를 따지고 봤더니 오른쪽에 해설 잠깐 보시면 위에 먼저 봅시다. be2 부정사는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 밑줄 네모 딱 쳐놓으시고 주로 격식체에서 쓰인다 이 말이야. 해석만 잘하시면 되죠. 이런 거는 We are to visit New York next week. 다음 주에 우리는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예정이란 말은 있지도 않아요 이 안에. 하지만 be2 속에 그 의미가 담겨있다니. 그게 바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겠죠? 서술적 용법의 to 부정사로서 형용사적인 용법의 to 부정사다 이 말이에요. You are to stay in this room until 7 p.m. 너는 7시까지는 이 방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의무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다. be2 부정사다. He was never 했던 거라면 주로 never 같은 게 들어가면 운명이 됩니다. He was never to return home again.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운명이라는 단어로 destiny라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destiny 있지도 않지만 해석을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고 if 했던 거라면 치시고 if와 함께 쓰인 be2는 대부분 가능입니다. 의도. If you are to succeed. 네가 만약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네가 성공하기를 의도한다면 you will have to work hard. 너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no 동그라미 치시고 부정어랑 함께 쓰인 be2는요 대부분 가능입니다. No one wants to be seen on the street. 아무도 도로에서 발견될 수 없었다. 발견될 수 있다 없다에 가능이 드신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가능을 나타내는 이렇게 부정어와 또 수동태 동그라미 수동태로 쓰인다. 맞죠? 수동태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부정어, 수동태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함께. 그러면은 보통 가능이 돼요. be2가. 간단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그 전에 우리가 많은 책에서 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은 풍월이 다 있을 것이고 이제 수업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요 머릿속에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내년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제 수업 자체는 학교 수업이나 이런 거는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분명할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61페이지까지 문제 풀이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